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이제 보이지? 그치? 보여요. 보이는 걸로. 네, 보여요. 이거 책 지금 여기서 읽으신 분은 저랑 문진 스폰서님밖에 없죠. 그죠? 잘 안 보여요? 이게 눈을 이렇게 징긋, 찌긋 네, 그러고 봐. 영란 리더님 읽으신다고 했어요. 책 사셨다 그랬었죠.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두 번 했는데 걷기까지밖에 못했어. 영양을 못했어. 근데 이제 영양을 원래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영양은. 그래서 이게 왜 짚고 가냐면 이 영양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주변의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주기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 몇 가지 보내드리기도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성장 마무리까지 하려고 해요. 자, 영양 부분 말씀드릴게요. 영양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 채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채식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많이 중단들을 해요. 그 이유는 채식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잡식성이래요. 잡식성인데 어떠한 하나 뭐 너무 채소만 먹는다든지 너무 육류만 먹는다든지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극단이다. 어, 100% 식물성만 고집하는 것도 100% 동물성만 먹는 것도 위험하다. 균형이 무너질 때 비극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심장병 위험은 낮았지만 뇌졸중 위험은 20% 높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률도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발표했다.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는 B12가 부족하면 빈혈, 신경 손상, 불임, 우울증이 나타난다. 칼슘, 비타민 D, 요오드, 아연, 오메가3, 지방산도 쉽게 부족해진다. 철분은 식물성 식품에도 있지만 흡수율이 현저히 낮다. 그렇대요. 그래서 인간은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코끼리도 채식만 하는데 왜 건강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코끼리는 하루 종일 씹는데요. 하루 종일 씹으면서 이 몸에 미생물 공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채소를 먹음으로써 걔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우리 인간의 몸과는 다른 그런 미생물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우리 이제 현대인에 대한 거가 나왔어요. 현대인도 마찬가지다.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다. 굉장히 많죠. 요즘 아이들도 아침 주변에 되게 흔하게, 우리 애는 아침을 안 먹어. 이러면서 아침 안 먹여서 보내는 엄마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도연이를 아침을 안 먹여서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운다. 저녁은 회식에서 술과 치킨을 먹는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은 하루에 30에서 40g밖에 먹지 않는다. 이거 되게 흔한 일이죠. 점심에 대충 뭐 분식 먹고 떡볶이 먹고 저녁은 뭐 치킨 먹고 술 먹고 이런 식으로 때우는 게 되게 많죠. 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때 근육은 파괴되고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래서 몸이 묻는다. 원재료도 없는데 뭘로 회복하라는 거지? 운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다른 버튼들과 함께 눌러야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영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공복이었을 때는 이게 원시 모드에서 바라보잖아요. 원시 모드로 봤었을 때는 사냥을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빵, 시리얼, 과일, 커피는 최악의 선택이다. 우리 아침에 근데 보통 뭐 사과에다가 커피 한 잔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저도 사과를 먹는데 저는 쉐이크를 먹고 사과를 먹거든요. 쉐이크만 먹으면 이렇게 씹는 게 없어서 좀 금방 허기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사과 하나랑 그리고 계란 하나 그리고 그 뉴트리밀 이렇게 먹어요 아침에. 그러면 굉장히 점심까지 포만감이 많아서 점심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들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한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되면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하기 때문에 오전 11시에는 뇌는 이미 탈진 상태래요. 오전 11시에. 혈당은 바닥을 치고 집중력이 무너지며 단 것이 계속 당기고 또다시 커피를 찾는데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그대로 늙는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하루가 바뀐다. 뇌는 그날을 사냥에 성공한 날로 분류한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뇌의 호르몬 원료가 공급된다. 단백질 속
트립토판과 티로신이 뇌로 전달되어 세로토닌과 도파민 합성을 돕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30g을 섭취하면 대략 두세 시간 후에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때는 한창 오전 업무를 볼 시간이다. 기분도 나아지고 집중력도 오르며 외부 스트레스도 덜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오전에 이제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아침에 단백질을 먹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집중력도 높이고 일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안정되고 그래서 인슐린 반응도 차분해진다. 이게 단백질 30g으로 하려면 만약에 계란으로 따지면요. 5개 정도는 최소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아침에 5개 계란 먹는 게 굉장히 물리거든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는 뉴트리밀이 딱 20g이잖아요. 뉴트리밀 20g에 다 계란 1개 정도 먹는 게 저희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여자한테는. 이게 또 키로수에 따라서 단백질 양과 이제 그런 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권해요. 그래서 몸은 뇌와 장기를 살리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고 아미노산을 끌어다 쓴대요. 근데 이제 이런 근육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제 이런 단백질이 10%만 부족해도요. 뇌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감정 조절 물질을 조금씩 덜 만든대요. 그러니까 감정도 메말라지고 뇌도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단백질이 부족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혈당 롤러코스터, 장뇌축 파괴, 만성염증 이 세 가지가 공격 루트가 뇌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 초강공식품을 섭취를 하면 도파민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다시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초강공식품은.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꼭 마약처럼 계속 땡기고 계속 먹고 싶고 계속 배고프는 현상. 그래서 더 강한 자극만 찾게 된대요. 이거의 해결책은 뭘까요? 자연식을 먹는 거예요. 자연식. 원시 시대에 없을 만한 음식. 우리 원시 시대에 떡볶이 없죠. 햄버거 없죠. 피자 없죠.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식. 그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1차원적인 음식들. 그런 원재료들. 계란들을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렸는데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우리 다 알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가 40%나 감소하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다 여기 아시겠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높으면 인슐린 분비가 이게 너무 급격하게 되니까 이게 지방으로 다 쓰이잖아요. 이 먹은 것들이 다 지방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감소하게 순서만 바꿔도 내가 막 너무 이렇게 제대로 막 음식을 챙겨 먹지 못한다. 해도 뭐 먼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이렇게. 그래서 내 몸이 왜 좋아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 먹는 순서만 바꿔줘도 그리고 자연식 위주로 음식을 먹으면 마음도 굉장히 평온해지고 이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 간헐적 단식도 다루거든요. 16.8, 그 16대 8 이게 16시간을 비우고요. 8시간을 채우는 게 좋대요. 우리 24시간 중에 16시간을 비우래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음식을 언제 먹었나? 그 시간으로부터 다음날 아침 16시간 이후에 먹는 거예요. 8시간만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는 시간 예를 들어서 7시간 정도 보통 자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1시간 정도 안 먹는다고 치자. 근데 눈 뜨자마자 또 먹어.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한 24시간 중에 거의 18시간? 뭐 더 많이? 더 많이 우리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오토파지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네 가지 효과에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게 하는 게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해라. 당신을 하래. 단식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뇌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뇌가 좋아진다. 음. 이게 우리 그때 시간에도 BDNF라는 얘기를 했잖아.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BDNF가 공복 상태에 엄청 올라간대요. 공복 상태. 학습 능력도 공복 상태에 되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여기에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괜찮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 성은이가 읽어보시면 되게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시고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지고 몸이 무거울 때는 우리는 습관처럼 의지 탓을 한대요.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의지가 높지? 그런데
이 팔머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괜찮습니까? 자연식을 먹을 때 세포 안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뇌는 스스로 맑아진대요. 여기까지가 영양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성장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우리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살거든요. 뭐, 기었다가 구르고, 일어나고, 잡고, 뛰고, 뭐 이런 것도 다시 사실은 인간적인 성장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끊임없이 나아지려는 개체만 여태까지 살아남았대요. 성장이 멈춘 개체는 도태되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안전하고 배불러도 성장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해한대요. 그런데 사람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미완성이래요. 미완성. 완전하지 않을 때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된대요. 그래서 몸이 강해져야 할 이유를 느껴야지 그 설계가 작동한다고 해요. 너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게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해져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도전을 주면 반드시 성장으로 답한대요.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 레벨 2의 성장은 의도된 불편함, 근력 운동, 고강도 운동, 이 세 가지를 챕터에서 다루거든요. 의도된 불편함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예로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현대인의 하루는 어떤가? 아침에 눈을 뜬다, 냉장고를 연다, 먹을 게 가득하다. 에어컨이 사무실 온도를 22도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리모컨만 있으면 우리 진짜 쉽게 TV도 보고 더우면 선풍기 켜고 저 지금 선풍기 켰거든요. 시끄러운가요, 혹시? 에어컨이 있구나. 에어컨도 있어. 미안 에어컨 키죠? 리더님, 네. 이거 화면 지금 어, 요 고장난 엔진을 다시 켜는 법 요 페이지 놓고 하는 거 맞죠? 네, 그러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역시 똑똑해. 너 혹시 공복인가? BDNF가 잘 활성화되고 있어. 얼마나 그래요? 혼자 얘기를 한 거야? 괜찮아요. 근데 별거 없어. 그냥 이 장이야. 슬라이드 쇼 한 지금 이 번만 장이야. 해주세요. 슬라이드 쇼. 네? 슬라이드 쇼 뭐, 한 번만 아, 해주세요. 그래, 그래. 그럼 슬라이드 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다가 또 나 넘어갈까 봐 무서운데? 안 해도 아니요. 돼요? 슬라이드 쇼 하면 지난번에 슬라이드 쇼 했을 때 이거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옆에 거. 그래? 근데 F5 나 왜, 누르는 거였나? F 한번 눌러볼까? F 아닌가? 뭐 아무튼 어, 단축키 어, 있잖아요. 됐다, 됐다, 됐다. 똘똘해, 똘똘해. 됐어요. 똘똘해, 똘똘해. 자, 많이, 여기에요. 성장, 네. 연결, 초월. 여기에서 의도된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뇌는 편안함 속에서 태아하고 적당한 자극 속에서 성장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도된 불편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도 우리는 너무 무너진대요. 면역 시스템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피로도 쉽게 지치고 전신적 압박에도 쉽게 흔들린다. 왜냐? 도전이 사라지니까 성장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도될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걸 답으로 제시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냉수 샤워예요. 냉수 샤워. 냉수,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거.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은 남자들 왜 정력도 좋아진다 그러고, 제가 옛날에 저축은행에서 일할 때 우리 지점장님이 그 정력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는 따가운 물로 한 번도 목욕한 적이 없대. 근데 진짜로 20대 여자랑 바람을 피시긴 했었거든요. 별 얘기 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냉수 샤워가 몸의 작은 위기를 입력하는 행위래요. 이게 탁 추우니까 온몸이 확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냉수 샤워는 사라진 환경을 흉내내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바나 환경에서 작동하던 생존 시스템을 다시 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나. 첫 번째는 도파민이 크게 증가한대요. 근데 우리가 쇼폼을 봐도 도파민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쇼폼을 봤을 때 도파민이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가는데 이 냉수 샤워는 팍 올라갔다가 계속 유지가 된대요. 도파민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건강한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 갈색 지방은 체온 유지를 위해 칼로리를 태우는 특수한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게 타진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뜨거운 물 꺼! 온수 꺼! 그냥 찬물로 해. 알았지? 자꾸 운동하지 말고 그냥 이거 찬물로 해, 찬물로.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굉장히 활성화된대요. 면역 체계가 강화된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우나. 이 진짜 딱 좋은 게 이거야. 사우나 들어갔다가 냉수로 들어가는 거. 이게 완전 한 세트야.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사우나를 한번 가자고. 근데 사우나는 이 사람이 해본 가장 좋은 건강 프로토콜 중에
하나래요.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염증 대사 관련 지표를 보면요. 그 급격히 좋아졌대요. 염증 수치가. 사우나를 했었을 때. 그리고 심박수도 굉장히 감소하고 이게 또 이게 있대요. 사우나를 하고 안 하고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정액에서 발견됐던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이거는 우리 저번에 무슨 어떤 강의에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샤워 많이 한다고 그 자식 피 뽑아먹는 남자 하나 있었잖아.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우나를 한다 그랬어. 그게 그 미세 플라스틱을 낮추고 이제 그런 좀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사우나는 뇌의 리셋 버튼을 부른다. 그래서 사우나 후 냉수 샤워를 할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세 번째 불편함은 24시간 단식이에요. 24시간 단식. 24, 나 이거 보고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24시간 단식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 리더스 여기에서도 아니면 우리 유비에서 한 달에 한 번 단식 뭐 요런 프로그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만. 그래서 삼시세끼 그냥 유밀만 인증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 단독방에서. 그럼 뭐 이거 8월달 프로모션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다들 그게 있잖아요. 스케줄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24시간 단식은 그 리듬을 흔든대요. 그래서 유지가 아니라 재설정, 관리가 아니라 훈련. 구체적인 효과는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뇌가 사냥 모드로 전환된대요. 그래서 이 BDNF가 엄청나게 증가된다. BDNF가 증가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랬죠? 두 번째, 오토파지가 폭발한대요. 오토파지가 세포 수술을 청소하는 시스템인 거 우리 다 알죠? 뇌 속 쓰레기를 치운다. 그리고 뇌는 근육을 지키라고 명령한대요. 그래서 몸은 근육 대신 지방을 태운대요. 근육을 지키려고. 지방을 태운대.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적당한 단식은 근육을 보호한다. 넷째, 인슐린 감수성이 리셋된다. 세포가 완전히 쉰대요. 그래서 이 인슐린의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체가 리셋이 되니까 당뇨 예방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다. 그래서 냉수 샤워, 사우나, 24시간 단식. 이런 불편함들을 견디면요, 우리 몸이 훨씬 강해진다는 거죠. 몇 분 남았어요? 지금 갑자기 또 진도가 팍 나갔네? 여기까지 했는데? 몇 분 남았어? 그래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불편함을 직면하는 연습이 좋대요. 아, 아직 아니네. 근력 운동 남았다. 근력 운동이 있어요. 근력 운동. 제가 요즘 근력 운동에 빠졌거든요. 이게 여기에서도 근데 딱 나와. 그래서 내가 너무 소름 끼쳐서 제가 요즘, 나 뭐 하고 있지? 요즘 무슨 근력 운동 하더라? 내가, 네 글자인데? 크로스핏이야. 그지, 크로스핏. 내가 BDNF가 없다, 지금. 지금 내가 뭘 먹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래서 크로스핏을 하고 제가 요즘 테니스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소름끼치게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그 두 가지가 장수의 비결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 이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래요. 이게 표정과 인상이 달라지고 행복도가 높아진대요.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왜냐면 이 테스토스테론을 깨운대요. 이 근력 운동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이 어렵다. 막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근력량은 30세 이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0.5에서 1%씩 감소한대요. 감소해. 감소하니까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손실이 계속 되는 거. 그래서 70세가 되면요, 젊었을 때 근육이 30%, 50%밖에 남지 않는데요. 절반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왜냐, 뇌가 이거 조직은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대. 운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거지. 무섭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면 호르몬도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뇌도 계속 좋아지고 이런 근력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그렇지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권하는 거는 그러면 그래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딱 데드리프트 하나면 된대요.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가 약간 무거운 그 아령 같은 거, 역기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들어서 무릎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데드리프트가 뭔지 아시죠? 모르면 검색해봐. 그래서 그 데드리프트를 하면요. 그것만 해도 된대요. 그거를, 4일에 1회 7분만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4일에 1회, 7분이면 충분하대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뭐, 이거 하지, 저거 하지, 뭐, 가슴 운동 해야지, 이렇게 하면 허리 나간다, 이렇게 하면 뭐, 어깨도 키워야지, 이런 말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단한 데드리프트 하나만 처음에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폼을 좀, 이제 안전한 폼을 익히고, 유튜브에 보면 요즘 많이 알려주거든요. 물론 이제 체육관에 가서 전문가한테 받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크로스핏이 좋은 게 되게 소규모로 하는데, PT처럼 재미없지 않고,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또 초보인데 다 상급자들이에요. 저만 초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만 붙어 있어. 나 한 달에 15만 원 내고 너무 좋죠. 이게. 그래서 PT에 돈 많이 쓰지 말고 이거 하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PT를 받든 유튜브를 보든 폼을 익혀서 1회 20번만 할 수 있는 무게로 딱 3세트만 해버려요. 그래서 20번만 드는 게 한 세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빈봉으로 먼저 했다가 조금씩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20kg 정도. 저는 지금 딱 20kg 하거든요. 아마 여일이든 내일부터 한 60kg 할 것 같아. 우리의 상급자 여자들은 한 60kg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동 후 3일을 쉬어라, 초보자는 매일 해라, 여러 가는 거는 그냥 그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이 그냥 4일에 1일만 해도 처음에는 괜찮대요, 초급자는. 근데 이제 한 달로 일주일로 따졌을 때 3일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3일 운동하는 거. 그래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거, 그런 대근육 중심의 전신 운동을 4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벤치프레스나 상체 대근육 복합 운동, 이런 걸 3일에 한 번, 뭐 전완근, 팔뚝, 소근육 같은 거, 이런 거 이틀에 한 번, 이런 게 하면 좋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했었을 때, 이제 이런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대요. 4일마다 10분짜리 데드리프트를 해라.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이에요. 운동은 이 BDNF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전두엽 혈류량도 함께 올라간대요. 그래서 뇌가 지금은 살아있고 강하다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준대요. 그러니까 내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뇌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집중력, 판단력, 창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인데 운동의 효과는 건강해진다. 막연한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얼굴이 바뀌고 뇌가 바뀌고 감정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되게 우울증 치료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고 여러 가지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테니스를 얘도 하더라고요. 자청도. 근데 저도 지금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가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고강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 기분이 그렇게 저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다. 테니스가 수명을 10년이나 연장을 시킨대요. 그래서 라켓 스포츠는 단순 반복 운동이 아닌 이동, 판단, 경쟁, 사회적 상호 작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혈관 건강이랑 인지 기능을 함께 자극한대요. 그래서 테니스나 배드민턴이 가장 좋아요.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 이제 표로 나와 있어요. 제일 좋은 운동은 테니스. 9.7년의 수명을 올린대요. 그 다음이 배드민턴 6.2년. 그 다음에 축구 4.7년. 사이클링이 3.7년. 수영이 3.4년. 4년. 그리고 조깅이 3.2년. 헬스장이 1.5년.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 나 테니스. 나 진짜 여기서 내가 볼 때 제일 오래 살아. 네. 그죠? 스포츠는 마법이다. 운동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된다. 이게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다 그거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운동에다 1순위를 둬요. 약속도요. 저는 운동을, 스케줄을 절대 없애지 않아요. 진짜 무슨 엄마 퇴원시켜줘야 돼. 입원시켜야 돼.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저는 운동은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끝이야. 일주일에 40분 뇌를 사냥꾼으로 되돌려라. 10만 년 전 원시는 매일 사냥을 했다. 그래서 뇌에 항상 엔도르핀과 건강한 도파민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없었다. 무기력하지도 않았다. 사냥에 실패하면 배가 고팠고 성공하면 배가 불렀다. 전쟁이 일어나가도 부족해서 내쫓기지만 않으면 힘들 게 없었다. 근데 현대인은 사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배달앱만 키면 다 된다. 편리하고 그러니까 뇌는 혼란스럽다. 보상 없이 음식이 온다. 위기 없이 하루가 간다. 뇌는 사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엔도르핀에 굶주려 있다. 원시인에게 자연스러웠던 것이 현대인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일주일에 두세 번, 회당 15분, 20분이면 충분하다. 테니스를 치든 배드민턴을 치든 30초 전력 질주를 하든 타바타를 4분 하든 방법은 상관없다. 핵심은 폭발이다. 심박수가 치솟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 순간 뇌는 보상을 받는다. 네, 오늘 그랬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오늘. 타바타 뭐 이런 거 했는데. 아시죠? 여기 나 처음 해봤어. 죽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 어디 보자. 음, 연결. 여기 보면 연결은 부족, 대면, 기어, 섹스에 대한 부분이고, 총알까지 해서 같이 다음 시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몇 분 남았지? 8분 남았네요. 8분 남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요 강의를, 그러니까 이 책을 안 읽었던 분이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민 스폰서님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재밌어요. 안 돼. 그렇게 저기 1차원적으로 얘기하지 마. 내가 볼 땐 지금 뭐 많이 먹었네. BDNF가 활성화되지 않았어. 나 안 운동도 못해. 먹었는데. 저녁 운동도 니밀밖에 못해. 안 먹었어요. 아무튼 안 돼.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다른 얘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계속 나오지만, 뭐, 영양이나 먹는 거 나왔는데, 뒤에는 결국 이제 몸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응, 맞아. 근데 몸을 못 몸을 못 써서. 쓰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간 그 뇌가 같이 정지되는 느낌 아세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내 뇌는 사실 아무런 뭔가를 방해받고 있지 않은데 다리 하나가 불편하니까 모든 활동에 제약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맞아. 같이 멈춰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아까 뒤에 그 근력 운동, 뭐 고강도 운동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아, 내가 최근에 이렇게 이런 무기력함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게 뭐 날이 단순히 더워지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진짜 몸을 못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빨리 움직이고 싶다. 나도 숨이 컥컥 막히게 운동을 해보고 싶다. 데드리프트, 물론 최대 제가 들어본 게 30kg까지밖에 못 들어봤지만 어쨌든 들어보고 싶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요. 소근육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상체는 다 살아있잖아. 그쵸? 지금 다리만 다친 거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위에 하세요. 왜 야, 못해? 네 개 있잖아. 몸을 이렇게 걷고 이런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뇌가 같이 정지된다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바보가 돼가고 있어, 지금. 자, 의도적으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어디, 그렇습니다. 우리 어때요? 사부 리더님은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일단은 근데 맥락 자체가 계속 음,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음, 영양적인 부분도 그렇고 운동도 네, 그렇고 뭐 수면도 그렇고 결국에는 해 떨어지면 자야 되고 해 뜨면 일어나야 되고 원시인처럼 영양도 그쵸 초가공식품 가공식품 말고 자연식으로 먹어라. 운동도 그쵸 사냥을 해야 돼 그쵸 사냥 없이 음, 우리가 먹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음, 전체적인 이 타이틀 자체도 완벽한 원시인처럼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건강의 개념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는 있고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실천하는 것이 진짜 어렵구나. 너무 음. 편리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맞아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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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사람이 이 책을 어떻게 썼냐를 바라보면요. 되게 답이 나와.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오타쿠 같은 되게 별로였던 사람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얘기했을 때, 되게 왜소했고, 얼굴도 못생겼고, 인기도 없었고, 돈도 못 벌고, 다 완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하나하나 책을 보면서 깨닫고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책을 썼고, 지금 결국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쓰고 싶었던 책은 이 책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삼각형, 이 생존, 수면, 물, 호흡을 하고 항상성, 이 햇볕 격기 영향을 본인이 이 깨닫고 성장을 하면서 연결이 되면서 본인이 초월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됐잖아요. 그게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인이 되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힘듦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 그거를 깨우치는 그런 과정을 이 책에 풀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중으로 한번 했지만 오늘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책 진짜 잘 썼다.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이 이 책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다음 시간은 좀 더 근데 어떡하지? 반 했네? 그럼 다음 시간 한 번 갖다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반 했는데. 이럴 수가. 근데 마지막은 사실은 좀 다른 내용들이에요. 어떤 뭐 자기 혼자 얘기하는 약간 예시 이런 내용들이라서 짚고 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누가 알아? 나만 알아.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할까요? 내가 네, 찍을까요? 제가 네.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미아미들 주무세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